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이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고령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충북 시니어 스마트 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요구한 의대 설립 5자 회동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국립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전남도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용역 결과 부속병원 비용 효과 분석에서 모든 지역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남도가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국립의대 공모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실시했던 전남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전남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상급 병원과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어 정부에서도 전남의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시행한 용역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맞춤형 용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중원 규모는 400명, 입학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과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설립을 염두에 뒀습니다.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필요하고요. 병상은 최소한 대학병원은 500병상에서 현재 900병상 정도의 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정부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0명 중원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당시 용역 결과 부속병원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을 지역에 어디에 설치하면 경제성이 더 높겠냐, 경제성이 있겠냐 하고 발표를 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말하면 4지역 다 전부 다 BC가 1.0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의료 인프라와 도민 요구도 조사 결과는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 결과를 지역의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해석해 지역 갈등을 키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에서 요구한 공모 절차의 투명성 담보와 탈락 지역의 건강공 침해 대책은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자 회동의 첫 번째 조건인 용역 결과 공개에 순천 지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가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랑해요 감사해요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카네이션 전달식과 실버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으며 2부 열린 치매센터 체험에서는 ICT 인지체험 활동과 어르신 작품 전시회 등이 열렸습니다. 더불어 점자 수첩 만들기, 마음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 바리스타가 함께하는 기억다방을 운영해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에 힘썼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의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보행 환경 정비나 안전 사각지대 점검, 안전 캠페인 등 보다 나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마포구청에서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져 보행환경 정비, 안전 사각지대 점검, 불법 무질서 행위 계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관광환경보안관 33명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은 참석자 소개와 관련 영상 상영으로 개회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위촉장 수여를 거쳐 다짐 발표와 기념사진 촬영, 활동 안내와 함께 폐회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활동하는 우리 동네 관광환경보안관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중랑구가 행정구역 경계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중랑구가 행정구역 경계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중랑구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오늘의 경계 조형물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중랑 구민이라는 것, 내가 중랑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랑구는 조형물 설치를 통해 구의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청년을 직접 찾아가 대구시 청년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14일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진 전문대에서 청년정책 설명회와 청년센터 행복의뢰에서 얼토당토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고 정책 홍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특히 토크 콘서트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험과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의료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전국 확대 전 중앙의 표준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했으며 횡성군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1:1 자문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 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 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기회 우선 제공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횡성군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빅데이터를 공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강화에 힘쓰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대화면 장수식당은 법장사 신도회, 대한적십자 평창지구 대화봉사회와 함께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식당은 어르신들께 영양 가득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하는 소통의 장을 열며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화면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목요일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공양을 대접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호 대화면장은 묵묵히 애써주시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지역 혁신 플랫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2024 충북 프라이드 표준 현장 실습 매칭데이가 청주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프라이드 표준 현장 실습은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이 추진하는 지역 혁신 사업의 핵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바이오 분야에서 배터리 반도체 분야로 확장해 충북 주력 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 개 기업과 6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지역 내 취업준비생과 관련 기업 간의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충북 시니어 스마트 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촬영과 편집, 다양한 게임, 놀이 등을 해볼 수 있는 인생 스튜디오와 인생 미래관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시설입니다. 2023년 정보통신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에
충북도가 선정되어 추진된 시니어 스마트 체험관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구미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3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건우 디지스트 총장,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동으로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구미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8월 개교를 목표로 금호 테크노밸리에 디지스트 경북 구미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퍼스 설립이 금호 테크노밸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미 반도체 첨단 소재 부품 특화단지 내실화의 핵심 요소인 인재 육성 공급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2025 에이펙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 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고 선정 시 포항 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통한 에이펙 각국 정상과 방문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 경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협력하며 국제노선 개설에도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민간주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식품 산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더욱 발전된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포항을 중심으로 한 푸드테크 산업이 K키친 시대를 활짝 엽니다. 푸드테크 산학연관협의체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경북 대구지회 발족식이 지난 9일 열렸습니다. 포항시가 푸드테크 산업을 주도할 혁신 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푸드테크 협의회 경북 대구지회는 회원 기업 간 연구 기술 분야 상생 협력과 민간 주도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협의회장에는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와 박주홍 포스텍 교수가 공동 선임됐습니다. 발족식에서는 푸드테크 기준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푸드테크 현황, 차세대 대체식품, 식품 소재 산업의 중심지 경북 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그간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추진한 푸드테크 사업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협의회는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민관 협력 과제 발굴, 회원 간 네트워킹, 국제 협력 및 기술 발전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는 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왜곡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헌 시도는 198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분연히 저항했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개헌 시도는 1987년 통일민주당이 처음 제기했고 40여 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임을 명문화하고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불의한 정권 찬탈이나 독재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 개입설 등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가장 5.18 왜곡 폄훼의 반복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헌안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저희 당에서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그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정사실화 이제 저희 당에서 하고 있고요. 여야가 헌법 전문에 5월 정신만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합의한다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중인제 등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까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개헌 논의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지역 정치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더 잘 설득하고 그분들을 개헌장에 또 끌어들이고 함께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할 정도로 상당수 국민들의 염원이 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22대 국회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새끼 두꺼비들이 물에서 숲속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건데 탐방로를 뒤덮을 만큼 개체수가 많아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풀숲 사이로 까맣고 조그만 새끼 두꺼비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바위를 기어오르고 나뭇가지에 올라타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해마다 5월이면 제1수원지에서는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관찰됩니다. 두꺼비는 매년 2, 3월쯤 알을 낳는데 알에서 나온 올챙이가 두꺼비가 되면 숲속으로 서식지를 옮깁니다. 새끼 두꺼비들이 자라나는 제1수원지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잦은 편백숲 인근. 두꺼비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관심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새끼 두꺼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 통로를 정비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새끼 두꺼비들은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아 탐방객들이 탐방로 이동하실 때 발밑을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두꺼비와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두 시설이 잘 갖춰진 목포 신항에 덴마크 베스타스사와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 연관 기업들이 들어올 항만으로 해남 하원 산단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 하원의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민간 투자 개발 방식으로 7,300억 원을 들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조성될 부두 규모는 200여만 제곱미터, 이 중 절반이 넘는 113만 제곱미터가 해상풍력 관련 업체에 우선 분양될 예정입니다.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위한 300m 규모의 공영 부두와 해상풍력 설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 부두가 오는 2027년까지 갖추어집니다. 전남에서 계획 중인 16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의 배후 산업단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조선은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협약과 적정 분양가 산정 등 입주 기업의 수요에 맞춰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24년 말까지 개발과 관련된 설계 그리고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그다음 해남군과 함께 입주 기업들의 요구 시기에 맞춰서 조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도 기업도시 내 R200 산업단지와 함께 하원 산단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연접 34만 평을 매립해서 거기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곳은 풍력 기자재 생산 단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해남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터빈 중심의 목포 신항과 더불어 해상 풍력의 전진 기지로 조성되는 해남 하원 산단.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비상하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수도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광주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전문 장르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없는데요. 광주시가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정상급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공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전문 장르뿐 아니라 클래식 공연과 콘서트 등에 모두 활용하는 다목적 공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는 조명이나 무대 장치를 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장비 하중도 다른 곳보다 작아 무대 연출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해 오페라의 유령 유치도 공연장 실사 과정에서 물거품됐습니다. 광주시가 호남권에 한 곳도 없는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모두 3천억 원을 투입해 1,500석에서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공연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조정부와 AV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와는 중앙투자심사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통상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만 2년 정도 소요되고 설계 후 29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32년에 완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계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공연장 부지와 규모,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2024년 수산정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의 7개 수협장과 관계자 100여 명을 초대해 수산 분야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기후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제주도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우선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반납 대상 배터리 운송을 맡게 됩니다. 이후 옮겨진 배터리는 경남 김해에 마련한 재활용 거점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전에 등록된 전기차 2만 1,000대가 배터리 반납 대상입니다. 파크골프 보급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파크골프 보급 20주년 기념 서울대회가 마포구 월드컵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파크골프 보급 20주년 기념 서울대회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월드컵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K파크골프를 통한 파크골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도약하기 위해 열렸으며 스크린 파크골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40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회 경기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스크린과 필드를 같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국 프로파크골프협회 경기 규칙을 적용해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파크골프 보급 20주년 경과와 비전을 발표했으며 파크골프 발전 기여자 및 공헌자에 대한 추모 행사 및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20년 기념 행사지만은 파크골프의 정말 장점과 국민 체육 정진을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또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의 기념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서울시 체육회에서는 이번 대회를 2024년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2천만 원의 체육회 보조금도 지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태화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자연경관과 정원시설을 만끽할 수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열립니다. 꽃 양귀비, 수레국화, 금영화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고 각종 행사, 포토존 등을 마련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봄꽃축제는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기원과 함께 산림청과 합동으로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으니까요. 국가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도 만나고 체험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재라는 명칭 대신 국가유산이 사용됩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하는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른 유네스코 국제기준인 유산 개념이 적용돼 모든 유산이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유산 등으로 변경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